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 영상 일본은 세계적인 공포작가가 있는데 왜 한국엔 없을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개선할 점들이 있지만 제가 그때 영상에서 말했던 거는 일본이 더 낫다, 한국이 별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공포영화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엔 왜 사다코가 없을까? 여러분은 일본 공포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 귀신을 떠올릴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나라 공포영화와 다를 게 없죠.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름이 떠오릅니다. 사다코. 그런데 한국 공포 영화도 역사가 깊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작품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다코처럼 이름 하나만으로 공포 영화를 대표하는 캐릭터는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일본은 이름만 들어도 얼굴이 떠오르는 공포 캐릭터들이 있죠. 링의 사다코, 주온의 카야코, 토미에 시리즈의 토미에. 이들의 공통점은 그냥 유명한 귀신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름을 듣는 순간 외모, 행동, 능력, 심지어 작품의 분위기까지 같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다코라고 하면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흰 옷에 비디오, 우물, TV를 뚫고 나오는 장면까지 거의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카야코도 그 집의 풍경, 그리고 계단을 걸어 내려오면서 하는 소리까지. 토미에도 계속 주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끝없이 되살아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죠. 즉, 세 캐릭터 모두 이름 자체가 하나의 공포 브랜드가 된 겁니다. 한국에는 유명한 귀신이 없을까?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한국의 귀신들, 처녀 귀신, 홍콩 할매 귀신, 자유로 귀신, 또 물귀신 등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한 차이를 보입니다. 다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들을 떠올리면 분명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나 장면이 있지만 이게 정말 사다코와 같은 이름일까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이분들을 전부 귀신의 이름처럼 받아들이는데 자세히 보면 전혀 다르죠. 사다코는 고유의 인물명이죠. 반면 홍콩 할매 귀신은 호칭이나 별명이고 자유로 귀신은 장소에서 나온 이름이죠. 처녀 귀신은 더 극단적입니다. 특정 인물이 아니라 귀신의 유형이죠. 쉽게 말하면 사다코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고 처녀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처녀 귀신 같은 경우에는 작품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사다코라는 이름을 쓰는 순간 우리는 특정한 존재를 떠올립니다. 여기서부터 캐릭터의 브랜드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나라 공포가 귀신에게 이름을 안 붙인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여고괴담이 있죠. 여고괴담의 귀신의 이름은 진주. 진주는 이름도 있고 과거도 있고 원한도 있는 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나라가 귀신에게 이름을 안 붙였냐가 아니라 그 이름이 작품 밖에서도 살아남았느냐. 여고괴담을 좋은 공포 영화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재밌게 봤었고 공포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적인 이슈, 학교 문제들 그런 것들을 콕 집어서 좋은 작품이라는 기억은 남아있죠. 그런데 진주라는 이름만 던졌을 때 여고괴담을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사다코는 링이라는 작품을 넘어서 사다코 자체가 독립적으로 인지되죠. 반면 진주는 개별 인물이지만 대중의 기억 속에는 진주보다 여고괴담이라는 작품이 남아있습니다. 사다코는 소설을 시작으로 영화화가 되었고 만화나 게임 등 다양한 미디어로 확장이 됐죠. 그러면서 하나의 문화 아이콘, 그래서 주온의 카야코와 더불어 시구를 하기도 했던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반면 진주 같은 경우에는 여고괴담이라는 작품 안에만 존재하고 속편엔 다른 귀신으로 대체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만 그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점이 좀 아쉽다. 사실 이런 공포 스타의 역사는 일본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유럽에는 드라큘라, 프랑켄슈타인이 있고 미국에는 프레디, 제이슨, 마이클, 척키가 있죠. 이렇게 따져보면 공포 장르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괴물을 스타로 만드는 그런 장르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유니버설 몬스터의 캐릭터들도 이번에 부활을 시키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잠깐 미국 쪽을 살펴보자면 미국 슬래셔 영화, 공포 영화를 보면 구조가 굉장히 재밌어요. 저만 재밌을 수도 있죠. 근데 독특합니다.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에요. 인간인 주인공 바뀌고 배우도 바뀌고 피해자들도 계속 바뀌죠. 물론 후속편이나 어떤 시리즈 중에 언급하기도 하지만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바뀌지 않는 건 그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이끄는 제이슨과 프레디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영화를 보러 가는 이유가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나 아니면 그 서사가 아니라 제이슨이나 프레디가 되는 거죠. 이번에 또 나왔네. 근데 궁금하다. 또 어떻게 피해자들을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약간 이런 프랜차이즈가 계속되면 질리기도 하지만 또 익숙한 맛에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지속성이란 말이죠. 일본에서는 이 방식이 귀신에게 적용이 되죠. 대표적인 게 사다코죠. 고유 명사가 있고 고정된 이미지가 있고 반복해서 등장하고 속편이나 리메이크, 크로스오버 되기도 하고 카야코랑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링이라는 작품을 모르는 사람도 사다코는 알게 되는 거죠. 2단계에 오면 캐릭터가 원작보다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드라큘라가 원작 소설을 읽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과 비슷하죠. 다시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이 차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링과 여고괴담이죠. 링은 속편이 나와도 사다코가 계속 등장합니다. 리메이크가 되고 세계관이 확장돼도 사다코라는 존재가 중심에 남죠. 그런데 여고괴담은 새로운 학생이 나오고 새로운 귀신이 나오고 새로운 사연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본은 캐릭터를 반복했고 우리나라는 컨셉을 반복한 거죠. 이건 어느 쪽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포를 누적시키는 단위가 달랐다는 이야기죠. 다 좋다 이거야. 근데 한국 공포영화 보면서도 기억에 남는 캐릭터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캐릭터는 기억에 남죠. 장화홍련, 곡성, 부산행, 파묘 이 작품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보이죠. 우리나라 공포가 조명하는 거는 괴물이나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장화홍련과 곡성을 살펴보면 장화홍련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귀신 자체라기보다는 수미와 수연 그리고 가족의 기억과 비극이죠. 곡성 역시 마찬가지죠. 정체불명의 존재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우리가 감정적으로 따라가는 거는 종구와 효진, 무엇이 중한디 우리나라는 인간이 중하다. 부산행 하면 좀비보단 그 상황들, 인간의 이기심, 그리고 애절한 스토리가 기억이 나죠. 물론 이건 좀비 영화들 대부분의 특성이긴 합니다. 이건 넘어간다 치고 파묘 역시 이 극중 캐릭터들이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본질적인 것은 악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죠.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배우입니다. 앞서 말했던 우리나라 작품들 모두 캐릭터가 중심이 되죠. 파묘만 해도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 이도현 쟁쟁한 분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도 각종 영화가 나오면 배우분들이 나와서 홍보하고 그 배우의 팬분들이 GV나 아니면 무대 인사를 보기 위해 표를 싹쓸이하고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죠. 이건 외국도 비슷하게 홍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공포에서도 어떤 괴물인가 어떤 귀신인가 보다 이번에 살목지에서 김혜윤 배우님 나온대. 나 좋아하는데 꼭 보러 가야겠다. 이런 부분도 구매 신호가 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만으로 모든 걸 설명하면 안 되죠. 미국도 가장 강력한 스타 배우 산업을 가진 나라입니다. 일본도 당연히 스타 배우가 있죠. 그럼에도 미국에는 제이슨과 프레디, 페니와이즈가 있고 일본에는 사다코, 카야코, 토시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 중심성은 하나의 보조 원인은 될 수 있지만 단독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거. 지금까지를 정리해보면 한국 공포가 반복적으로 축적해온 것, 쌓아온 것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작품, 공간, 상황, 장르와 컨셉. 그러니까 같은 괴물이나 귀신을 불러오는 방식보다는 새로운 이야기와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더 많이 선택해왔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번에 소설이나 만화에 집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 그런 부분에서 보면 공포라는 장르만 가지고도 귀신, 원혼, 오컬트, 민간 신앙, 심리 스릴러, 재난 스릴러, 그리고 괴물 같은 크리처물 등 다양한 장르와 융합을 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피워내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한국에 사다코가 없는 이유가 조금 보이죠. 사다코 같은 캐릭터, 스타 귀신을, 유명한 귀신을 만들어내지 못한 게 아니라 계속 같은 존재를 반복해서 등장시키는 그런 방식을 상대적으로 덜 선택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한국은 공포 스타를 만드는데 실패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애초에 질문이 잘못된 거 아닌가. 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래, 공포 영화에는 사다코 같은 귀신 캐릭터 필요하지 라고 편견을 가진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질문 자체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공포에는 정말 꼭 얼굴이 필요할까? 네, 또 나왔죠. 러브크래프트. 자주 등장하고 자주 써먹게 될 양반이긴 한데 지겨우시더라도 잘 봐주기 바랍니다. 사실 굉장히 오래된 발레가 있죠. 러브크래프트의 코즈믹 호러입니다. 흔히들 크툴루 신화라고 하니까 크툴루라는 괴물이 중심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요즘 유튜브 생태계를 보면 코즈믹 호러 괴물 하면서 영상들이 많이 떠요. 근데 코즈믹 호러의 핵심은 그런 거대한 괴물이나 괴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코즈믹 호러? 우주적 공포? 그거 그냥 뭐 엄청 커다란 괴물 나와서 쑥대밥 만드는 거 아니야? 사람들 막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코즈믹 호러의 핵심이 아니다. 코즈믹 호러의 핵심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와 질서, 그리고 미지 자체가 공포라는 거죠. 그런 영상들 보면 거대한 괴수가 나와서 사람들을 막 잡아먹고 괴롭히고 그러는데, 진짜로 러브크래프트가 설정했던 코즈믹 호러에 따르면 그들은 인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관심 있는 존재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인간의 존재 자체에 무관심하다. 그래서 우주적 무관심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게 코즈믹 호러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허무함이라는 공포에 빠져드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러브크래프트의 작품은 괴물을 자세하게 보여줄수록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해 못하는 무언가 있다는 사실,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대표 작품인 크툴루의 부름을 보면 더 명확해지죠. 조각상이 나오고 꿈이 나오고 증언을 듣고 신문 기사를 보고 항해 기록을 본다. 주인공과 독자가 이 조각들을 하나씩 연결합니다. 그리고 자료가 연결될수록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의문에 빠지죠. 대체 무엇을 알게 될까? 라는 과정 자체가 공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로 돌아와서 이 방식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저는 참 기분 좋은 일인데, 크리피파스타나 SCP, 백룸, 아날로그 호러, ARG, 규칙괴담,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이제 공포의 중심이 반드시 이름 붙은 귀신 하나일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건 문서가 무섭고, 어떤 건 장소가 무섭고, 어떤 건 규칙이 무섭습니다. 심지어 ARG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서들을 조립해야 보고 있는 사람이 무서워지는 그런 장르도 있죠. 하나씩 살펴보자면 SCP는 문서 자체가 공포가 되는 거죠. 격리 절차가 있고 대상에 대한 설명이 있고 실험 기록이 있고 중간중간에 삭제된 정보는 우리가 상상력으로 완성해야 되죠. 이 형식 자체가 공포가 됩니다. 독자는 이야기를 그저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열어서는 안 되는 기밀 문서를 열람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나 소설처럼 주인공이 공포를 대리 체험해 주는 게 아니라 문서를 읽는 행위 자체가 체험인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미 상당 부분 바뀐 게 많죠. 그리고 규칙 괴담, 나폴리탄 괴담을 설명하자면 더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 근무 중 3층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받지 마십시오. 이런 규칙 자체가 끝이죠. 괴물의 이름도 얼굴도 필요 없죠. 핵심은 내가 저 상황이라면? 이라는 상상. 공포 장르의 핵심 질문 자체가 저기에 무엇이 있지? 귀신이 이제 나올 것 같아 라는 것에서 내가 저 상황이라면 받을까 말까? 반절만 받을까?
받다가 끊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완성한다. 백룸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괴물이 되는 거죠. 물론 엔티티라는 존재들이 있긴 하지만 장소 자체에서 오는 공포, 딱히 엔티티가 없더라도 초창기 백룸에서는 엔티티라는 괴물이 없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스러웠다. 공포의 주체가 누군가에서 어딘가로 이동했다. 그럼 마저 아날로그 호러와 ARG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날로그 호러는 가짜 방송이나 비디오, CCTV, 정부 경보나 교육방송 등 오래된 기록, 그런 것에서 공포가 발현되죠. ARG는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갑니다. 웹사이트를 찾아보고 댓글들을 보고 단서를 조합해서 이 참여자들이 직접 연결하고 자체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객이 더 이상 공포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공포를 직접 완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흥미로운 거는 일본도 바뀌고 있다는 거죠.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계속 스타 작가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형식의 공포를 만들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앞서 말한 아날로그 호러나 인터넷 괴담 등 그런 것들이 일본에서 먼저 발현된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긴키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는 한 명의 스타 귀신을 내세우기보단 기사나 인터뷰, 게시물, 영상, 증언 등을 통해서 그 긴키지방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장소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추적하는 겁니다. 영화판은 지금 100만 관객하고 14억엔 얘기를 해놨지만 막 그렇게 크게 잘 된 건 아니죠. 하지만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다. 이상한 집도 하나의 평면도에서 시작해요. 그러면서 숨겨진 진실을 추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다코라는 걸출한 귀신을 배출한 일본조차 최근에는 캐릭터에서 장소로, 기록으로 공포의 중심을 넓혀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공포가 꽤 익숙합니다.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할 때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인터넷 괴담을 보면 정말 많이 보이는 패턴이죠. 특정 괴물보다 누군가 실제로 겪었을 것 같은 상황, 그리고 화자의 경험 자체가 공포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포가 캐릭터를 만들지 못한다. 이게 약점으로 보였는데 인터넷 시대에 오면서 오히려 굉장히 익숙한 문법이 됩니다. 최근 흥행했던 살목지를 보시죠. 저도 리뷰를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썩 괜찮다,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하다 그런 영화는 아니었지만 누적 관객수 324만 명을 돌파하면서 한국 공포영화 흥행 1위라는 엄청난 사례를 만들어냈죠. 여기서 기억되는 핵심은 귀신의 이름보다는 살목지라는 장소죠. 저수지, 로드뷰, 촬영, 괴담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장소가 공포의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보고 싶어지는 지역이 되기도 하고 결국에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는 6시부터 출입을 금하는 그런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양기가 너무 넘쳐서 귀신들이 다 도망가겠어. 또 다른 사례가 기리고죠. 기리고는 참 재밌게 봤는데 착시나리와 비슷한 그런 드라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스마트폰 속 어플 기리고라는 시스템이 공포의 중심이 됩니다. 소원을 빌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소원을 빈 사람은 죽는다. 이런 규칙들. 그리고 빠른 전개로 막힘없이 하루 만에 다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 있다면 한 번쯤 볼만하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부산행, 킹덤, 지금 우리 학교는, 스위트홈, 지옥, 파묘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들까지 이 작품들에는 사다코 같은 하나의 괴물 스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K-호러는 세계로 뻗어나갔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공포 콘텐츠가 되려면 세계적인 괴물 캐릭터가 있어야 한다 라는 전제부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호러, K-호러, K-문화 이미 세계적으로 반증이 됐으니까요.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따져보면 공포의 중심축이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죠. 이건 호러 장르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평과 또 호기심, 상상력, 그리고 재미까지 증폭시켜주는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고전 문학이나 초기 공포영화 등에서는 캐릭터가 있었죠. 그 후에는 세계관 자체가 공포가 되고 또 현상, 상황, 장소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이 되고 지속되고 공포가 작동하는 범위가 엄청 넓어진 겁니다.
사다코도 여전히 무섭죠. 제이슨도 여전히 강력한 캐릭터입니다. 망했다 하지만 13일의 금요일이나 나이트메어, 헬레이저 후속편 나오면 저는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브랜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장소 하나, 규칙 하나, 앱 하나, 문서 하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한국에는 사다코가 없을까요? 한국 공포는 특정 귀신의 이름보다 인간과 사연, 작품과 상황, 그리고 컨셉에 더 많은 기억을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사다코처럼 작품 밖에서도 살아남아서 독립적인 스타가 된 귀신은 없습니다. 분명 과거의 프랜차이즈 관점에서는 약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공포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규칙이 공포가 되고, 현상이 공포가 되고, 장소가 공포가 되고, 세계가 공포가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그런 경험까지 공포스럽게 만들 수 있죠. 맞습니다. 한국엔 사다코가 없습니다. 그런데 꼭 있어야 할까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 작가의 이름에 이어서 귀신의 이름, 캐릭터성, 공포물에 과연 캐릭터가 필요할까? 세계적인 귀신이 있어야만 세계화가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얘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래 뭐 없을 수도 있고 그 영화 자체가 무서우면 되지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세계화 관점, 세계가 인정한다 이런 면을 사업적인 면, 수익적인 면에서 보자면 결코 일본에 뒤지지 않죠. 오히려 OTT 플랫폼까지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월등하게 좋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에 대한 제 개인적인 질문이었고 답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사다코 같은 캐릭터가 있으면 좋겠다 싶지만 즐길 만한 공포 장르는 세상에 많으니까요. 조금 아쉽긴 합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여러분의 생각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직접 겪었던 공포 사연이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한번 지원해 봤다. 이거 이야기 재밌을 것 같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런 작품도 상관없습니다. 설명란에 메일로 제보를 해주시고 다만 누군가에게 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이런 얘기는 메일 앞에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는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들었는데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